안녕하세요. 청소년 자녀들이 사용하는 SNS와 관련하여 건강한 스마트폰 교육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정윤경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니까 편지를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나요? 아날로그 세대인 저희에게는 매우 익숙한 물건이죠. 안부 인사를 물을 때나 특별한 기념일에 편지지에 진심을 꾹꾹 담은 문장의 편지를 써서 보내곤 했는데요. 아쉽지만 요즘은 이런 편지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요즘 아이들은 SNS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죠. 맞아요. 요즘 아이들은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도 SNS나 메신저로 대화하기도 하던데요. 얼굴 보고 이야기하면 될 걸 꼭 비밀 쪽지처럼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에게 사실상 가상 공간과 실생활의 경계는 무의미하죠. SNS에서 친구를 맺는 것은 실제로 친해지고 싶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SNS의 활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볼까요? 2020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과의존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주 이용 콘텐츠는 그 세 번째는 메신저로 나타났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먹고 어디를 놀러 가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까지 SNS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 기관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 107명 중 84%가 현재 활동 중인 온라인 모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청소년에게 랜선 모임은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만남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맺은 랜선 친구와 비밀이나 고민 상담을 터놓기도 합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SNS에서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직접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놀라워요. 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소통을 하다가 생기는 여러 오해들도 있을 것이고 요즘 청소년 아이들 관계에 무척 민감한데 그로 인해 생기는 우울, 불안 같은 심리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SNS는 친구들과 교류하고 연결해주는 좋은 역할도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고 하죠. 개방과 소통을 장점으로 하는 SNS지만 그로 인한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걱정들이 있으실 텐데 지금부터 이러한 역기능들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SNS 과사용이나 그로 인한 비대면 소통 문화가 관계 문화를 심화시키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고 하셨는지요? 네, 맞아요. 먼저 SNS상의 심한 욕설이나 농담이 난무하곤 하잖아요. 그런 무분별한 SNS 언어와 인터넷 댓글에 아이들이 노출되는 것이 걱정됩니다. 또 짧은 메신저, SNS 문화에 아이들이 너무 빠져드는 것도 걱정이에요. 관계 유지를 위해 아이들이 친구들과 직접 소통하기보다 그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 너무 애를 쓰는 느낌이랄까요? 문제점을 잘 짚어주셨는데요. 스마트폰 욕설이나 혐오 발언 등에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죠. 스마트폰을 벗어나 실제로도 그 말들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짧은 텍스트 위주로 된 메신저와 SNS 댓글은 간혹 의사소통 오류로 인한 관계 갈등 상황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친구를 코앞에 두고도 SNS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친구들과의 심도 있는 대화가 단절되고 얕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까 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맞아요. 모바일 메신저 및 SNS의 장점도 있지만 그 사용량이 늘면서 사용에 대한 집착, 타인의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함으로써 느끼는 부담감, 최신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강박감, 오히려 소통을 위한 도구가 진정한 소통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친구들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SNS상의 갈등이 청소년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이유는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인관계나 집단 형성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SNS상 벌어진 친구와의 작은 다툼에도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고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집착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친구와 SNS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친구의 메시지를 보고 의미를 오해하기도 하고 또 그럴 경우 충격에 빠져서 이를 쉽게 잊지 못하거나 기억 속에 상처로 남겨둔다는 거죠.
네, 심한 경우는 SNS 상에서의 친구들과 다툼이 원인이 되어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겪기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SNS 게시물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점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SNS 속 행복해 보이는 지인들의 과장된 사진들을 실제처럼 여기기 때문에 심한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더불어 최근에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다른 이들이 기대만큼의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우울감을 느끼는 이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은 SNS와 우울증의 상관관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조사 대상자 중 우울증 고위험군에 속한 이의 58.7%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NS 사용으로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청소년 자녀가 SNS를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혹시 자녀가 어떤 SNS를 이용하는지, 주로 어떤 게시물들을 올리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것을 걱정하시면서도 정작 스마트폰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먼저 자녀가 어떤 SNS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야기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게시물이 올라오고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활동하는지, 어떤 이유에서 그 어플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요즘 자녀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에 대해 미리 조금은 공부하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더 나아가서 SNS상에서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던 적은 없는지, 심리적인 문제를 경험했던 적은 있는지 질문을 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청소년 자녀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신뢰를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SNS상의 네티켓을 알려주고 SNS상에서 올바르지 않은 언행을 하지 않는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비대면 소통 예절을 알려주면 청소년들의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SNS 사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3번 이상 스마트폰을 꺼내 SNS에 접속하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직전 하루 중 시간이 남을 때마다 SNS에 접속하고 있다면 SNS 과의존이 아닌지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 시간만 SNS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등 함께 규칙을 정하고 실천해 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면 관심을 다른 곳으로 유도할 수 있는 다른 취미 활동을 함께하며 시간을 같이 보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청소년 자녀들의 SNS 사용 실태와 SNS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심리적 문제점, 그리고 SNS의 올바른 사용을 지도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SNS 사용을 무조건 통제하기보다는 이해와 공감으로 자녀에게 다가가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자녀들의 건강한 SNS 사용을 위해 제가 멘토가 되어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대화가 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함께 영상을 보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